토크 콘서트 합니다. 이번교 TV 토크 콘서트는 이제 처음인데요. 서초역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예술극장인데요. 서초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에 인터파크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예매하시는 건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셀럽들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날 봬요. 주사파들의 난동에 이은 간첩들의 난동, 법적 난동까지 거기에 이 주사파들 따르는 뭐 개딸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장외에서 난동, 총체적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총선 전에 완전히 제대로 불붙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보면요. 학부모 단체가 지난번에 학생 서희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 있잖아요. 49제를 맞아서 교사 단체가 이제 9월 4일을 49제니까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이다. 이래서 추모 집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아마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학부모 단체가 이게 불법 집회다 이렇게 반대하면서 학부모 단체가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이제 그 행사에 교사가 교실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주사파라든가 이제 얼뜻 보면은 간첩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이런 단체 행동을 하는 데는요, 이 뒤에 조종하는 전문 시위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학부모들이 그냥 순수하게 몇 명이 뭐 공분해서 그런 거지 이거를 조직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교사의 죽음 진상 규명하라 이런 교사들의 그 울부짖음, 학부형들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학생한테 얻어맞고 이런 지금 교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요 최근에 몇 명이 죽었잖아요. 죽음을 택했잖아요. 자살을 택해. 그러니까 교사들도 이제 교권이 좀 강화해야 된다. 학생들이 무서워서 못 가르치겠다 해서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당한 자기들의 이 집회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십시일반으로 나도 당했다. 이 물결 보세요.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당했다는 거거든. 나도 학부형한테 당하고 나도 요즘 학생들 가르치기가 겁이 난다. 다 이러니까 우리의 그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권을 좀 강화해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그때 잘못한 거 다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갑질한 거, 뭐 심지어 학생이 선생들을 구타한 거, 그걸 갖다가 또 학부형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난리 버거지를 친 거, 선생을 뭐 고소한 사건들이 최근에 막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네들이 갑질하고 잘못해서 학부형들이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탄압받은 거에 대한, 그리고서 서희초 교사의 49제 이제 죽어서 억울한 자살을 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기리기 위해서 추모 행사를 막는 이 단체 집회, 이거 뒤에 누군가 없이 이렇게 학부형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못된 학부형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학부형들, 갑질하는 학부형들 뭐 있어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런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막으려고 이렇게 할까요? 저는 이거 뒤에 누군가 때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주도 4.3 사태 뭐 반대 집회하면 거기 그 얼굴이 나타나고, 촛불 집회하면 그 얼굴이 또 촛불 몰려오고, 그 얼굴이 또 어디서 뭐 이태원 무슨 유가족 집회하면요 거기 또 몰려가서 그 얼굴이 세월호 때 그 얼굴이고요. 때만 되면 시위 현장에 준동해서 유가족들 꼬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식이 억울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준동해서 무슨 모금하고요. 정부 지원금 뜯어내고요. 이런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 또 붙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는데, 이 뒤에 정당한 49제를 하는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 갑질당해서 자살했잖아요. 그거 안타까워서 교사들이 이날 공교육이 멈췄다 이런 추모 행사를 하는데, 교사는 교실을 지켜라, 그 단체 행동하지 마라 이러고 나오는데, 이걸 단체적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학부모 단체라고 해서. 이 학부모 단체가 순수한 학부모 단체냐, 아니면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저는 그거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러니까 이제 민노총을 탈퇴하는 러시가 일어납니다. 정치 투쟁에 한멸을 느꼈다. 민노총 탈퇴한다. 이렇게 그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잘하세요. 박수 치고. 민노총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소방관 노조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잘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반민노총 연대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 종합원은 80%가 그 조합에서 이탈했습니다. 소방관들의 처우에는 관심 없고 막 윤석열 퇴진
운동만 한다는 거예요. 노조가. 노조는 노조원들의 권익 향상, 뭐 봉급을 인상해달라거나 아니면 무슨 복지를 혜택을 하게 될래, 일하는 뭐 분위기를 만들어 달래든가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퇴진하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주로 젊은 노조원들이 2030 중심으로 탈퇴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독자 세력화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때만 되면 나오는 시위꾼들이 왜 저런 시위에 붙어서 하지? 그리고 또 민노총이 저거 조종하는 거가 뭔가? 민노총은 왜 윤석열 퇴진 운동만 하지? 이런 거에 이제 염증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민노총 간부, 조직국장 등 4명인가 간첩 혐의로 이제 입건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요. 민노총 간부 재판에서 안데르센 동화가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해독을 하니까 북한의 지령문이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간첩들 지령문으로 교묘하게 안데르센 동화를 분석 보고서를 제시했는데요. 검찰에서 이제 수사관에게 해당 파일을 어떤 문서들이 있었냐 물으니까 대부분 워드파일이었는데 겉으로는 영문소설이라고 적혀 있는데 안에 내용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그걸 암호를 해석해 보니까 안데르센 동화라고 했는데 해석해 보니까 그게 이제 간첩 암호문이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밝혀지니까 이게 때만 되면 나타나는 시위꾼들. 그 뒤에는 민노총의 그 엄청난 조직력과 자금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북한의 지령문을 받는 그 간첩이 있고, 이게 물론 간첩이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 시위꾼들 전부 다 간첩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최정점에는 간첩이 있고 간첩 밑에는 민노총, 민노총 조직국장이 간첩이니까 민노총 엄청난 조직, 그리고 그 밑에 때만 되면 나타나는 민노총의 지원과 세력을 지원받는 이 시위꾼들,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결국은 간첩의 지령에 따라 이제 시냇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 아니냐. 지령도 쭉쭉 내려가는 거고 자금이라든지 조직 같은 것도 쭉쭉 내려가는데 밑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는 간첩은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령한 사람은 간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간첩의 지령을 받는 꼴이 된 거예요. 결국은 다 간첩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소방 공무원들도 이탈했고, 지금 공무원들 많이 이탈하고요. 일반 회사에서도요, 민노총 이탈하는 게 지금 많아졌습니다. 창원 간첩단에서 재판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우린 정치적 양심수다. 단죄가 아닌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재판장에서요. 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창원 간첩단 잡혔잖아요. 자통 조직원들. 그런데 야, 4명이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인데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활동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자기네들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희생양이다, 양심수다, 정치적 양심수다, 죄가 아닌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거 이렇게 뻔뻔스러운 정도가, 세뇌가 간첩들 세뇌를 받아가지고요. 오죽하면 알카에다 같은 데는 자살 폭탄을 해서 자기 죽잖아요. 이 신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죽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죄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법정에서도 우긴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통 우리 생각 같으면 간첩죄 무겁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 이제 눈치를 보느라고 형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어리석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이 줄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양심수, 정치적 양심수다. 우리는 존경받아야 된다. 완전히 이거는 확신범, 사상범이에요. 아니 감옥행위 이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간첩 교육받은 이거대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앰플 같은 걸로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검찰에서 이것저것 조직 불면 안 되니까 불기 전에 자살도 하고 이런다잖아요. 그냥 IS 완전히 자기네들이 존경받아야 된답니다. 이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밑으로 쭉 내려간 각계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맨 하는 게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윤석열 정권이 간첩을 또 조작했대요. 이렇게 간첩을 잡으니까 간첩을 조작했다고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야, 간첩을 잡으면 이제 그게 조작됐대. 뭐든지 조작으로 몰아가요. 야,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예요. 전쟁이 무슨 전투기가 뜨고 탱크가 뜨고 폭격이 막 날라오고 이런 전쟁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거는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지원, 중국에서 지원을 하는 그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윤석열과 우리 자유민주 투사들, 광화문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봉규 TV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 이런 애국 진영 세력과의 지금 전쟁이에요. 법정에서도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감옥에 몇 년 가고 그걸 줄이고 이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죽느냐 사느냐다니. 그리고서 간첩 잡으면 간첩 조작이라고 그러고. 이런 데서 우리가 어정쩡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총선 걱정돼요. 이런 분위기를 하면 우리가 국민의힘이 압승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우파가 압승해야 돼요. 그잖아요. 이재명이 그렇게 범법이 드러나고 문재인의 이 똥칠한 5년이 다 드러났는데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게 당연한데 얘네들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고 부정선거와의 전쟁도 벌입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무슨 호락호락 이것만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섭습니다. 전쟁에는요, 특공대들이 필요해요. 목숨 건 특공대들이. 우파에도 목숨 건 특공대들이 이번에 4.15 총선 진용을 짜서 출마 자체만 해도 그게 무서워서 부정선거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놈들이 출마했는데 부정선거했다는 저놈들한테 난리 날 거다. 이런 투사들, 아니면 그냥 완전히 이재명이고 문재인이고 싹 쓸어버리겠다 하는 이런 투사들, 전진 배치해야 됩니다.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 어물어물 부드러운 사람들, 무슨 회색 분자들, 그저 눈치 잘 보고 그저 딸랑딸랑 잘하는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 지도부 말 잘 듣는 사람들, 지도부 편, 영원한 내 편인 것 같은 사람들 전진 배치해서 얘네들하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첩이 존경받아야 된다고 우기는 놈들이에요. 무섭습니다. 겁나요, 겁나.